전기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9번 넘버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링은 이제 회로도의 번호를 매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번호 매긴다는 거는 우리가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 자체가 회로도를 보고 각 기호와 기호 간에 결선된 선을 실제 제어함이라는 합판에서 각 기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을 회로도와 같이 결선해 주는 작업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구와 기구 사이에 이렇게 결선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의 어떤 포인트, 또 이 기구의 어떤 포인트를 회로도에 맞게 결선해 주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이고 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번호가 되겠죠.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들은 이렇게 기구 안에 내부의 기능에 따라서 번호로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EOCR이라는 기구는 이 번호와 이 번호는 전원에 해당됩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번호를 매긴다는 건 회로도 상에서 어떤 특정 기구의 이름과 기호를 확인하고 그 기호에 맞는 번호를 가지고 와서 내부 결선도를 보고요. 여기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기구와 이 기구 간에 몇 번과 몇 번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기구 사이에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결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처음 칠 때 또 연습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회로도 상에서 번호를 매기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번호를 매기려면 우리가 이 기구, 그리고 이 기호, 그리고 선의 연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번호를 매기고 작업하는데 용이합니다. 기구의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전원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구의 스위치라고 하면 전기를 통하게 해주거나 혹은 전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스위치에 대한 기호들이 있고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에 따라서 이런 센서 역할을 하는 기능에 대한 번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로도 상에 비교해 가면서 그 기호를 찾아 넣어서 번호를 매기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의 내부 결선도를 가지고 이런 핀 하나하나의 번호를 매기는 넘버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기구의 내부 교선도 상에 번호가 없는 기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옐로 램프, 부저 이런 기구들은 단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자의 선을 인입해줘서 전원을 인가해주면 그 기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특별한 스위치나 센서의 역할이 없어서 램프는 불이 켜지겠죠. 부저는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두 개의 단자가 있음으로써 따로 핀 번호를 매기지 않는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구들의 특징은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면 이 제어함 외부에 다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기구들은 따로 기구 내부에 핀 번호가 없어요. 핀 번호가 있는 기구들은 다 제어함 내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함 내부에 있는 기구와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 간의 연결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제어함 내부에 단자대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기구는 총 10핀, 10핀, 20핀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자대고요. 상부에 있고 또 하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이 외부에 따로 내부 개선도가 없이 핀 번호가 없는 기구의 단자와 내부의 기구 간의 연결을 위해서 단자대 번호를 매기는 것.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넘버링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 기구의 단자대 번호부터 매겨보도록 할게요. 이 제어함을 기준으로 가운데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선을 그어보면 이 가운데에서 위쪽에 해당되는 기구들, 요 기구들이 있죠. 이 기구들은 제어함의 위쪽 상부 단자대, 20핀 단자대의 결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부 단자대에 결선되는 하부 기구들은 여기에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핀, 10핀, 20핀 단자대가 상부, 하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AB라는 식별자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넘버링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걸리는 셀렉트 스위치가 있죠. 셀렉트 스위치를 회로도상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여기 셀렉트 스위치 SS라고 있고 매뉴얼과 오토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셀렉트 스위치는 오토 부분의 단자와 매뉴얼 부분의 단자가 서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단자가 또 하나의 선으로 빠지고요. 또 단자가 수동 부분이 빠지고요. 그래서 총 공통선으로 인해서 세 가닥의 선이 이 관을 타고 단자대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자대 번호를 상부니까 A죠. 세 개의 단자대 번호를 할당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A에 1, 2, 3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쭉 가다 보면 레드 램프, 그린 램프가 있죠. 레드 램프, 그린 램프를 회로도상에서 어떻게 결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레드 램프는 지금 한쪽 단자에서 선이 나갈 거고요. 또 다른 쪽 단자는 그린 램프와 이렇게 공통으로 선이 결선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린 램프 쪽에서는 또 선이 하나 나갈 거고요. 그럼 총 세 가닥의 선이 단자대 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이후로 5번, 6번, 7번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공통선으로 묶는다. 또 선이 세 가닥 나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컨트롤 박스라는 요 사각 박스를 열어보면 레드 램프는 이 회로도처럼 단자가 두 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 두 개의 단자가 선으로 이렇게 결선되어 있죠. 그리고 그린 램프의 단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자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단자들이 인근에 있는 기구들과 결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이 하나가 이렇게 빠져서 나갈 거고요. 또 둘, 그리고 셋, 네 개의 선이 각각 단자대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결선되어 있는 이 기구와 선의 연결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총 8번까지 4개의 단자대 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3개의 단자 번호만 할당했어요. 그 이유가 이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를 이 컨트롤 박스 내부에서 단거리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굳이 4개가 필요 없이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4가닥이면 이쪽 길이가 치수선이 보면 40cm, 이게 약 한 40cm가 되네요. 또 위쪽 같은 경우도 보면 35cm,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40cm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한 130에서 140cm 정도의 전선의 길이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세 가닥보다 네 가닥이 결선하는데 작업하는데 조금은 더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서 선을 공통으로 잡을 수 있는 선들은 공통으로 잡는 게 선의 사용량과 또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 하나는 빼고 세 가닥으로 공통을 잡아서 선을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돼도 전류는 흐르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 세 가닥 선으로 전류가 이렇게 인입되면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 단자와 전류가 인가하게 되고요. 또 이쪽 선을 통해서 이쪽 단자와도 전류가 인가돼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선을 빼서 전류를 인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점프선, 공통선을 하더라도 전류는 똑같이 인가된다. 회로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쪽으로 레드 램프 쪽으로도 흐르지만 여기 선을 이렇게 공통으로 묶었다면 이쪽으로 분기돼서 그린 램프 쪽으로도 흐르겠죠. 그래서 공통선을 묶어서 하나의 선을 뽑더라도 각각의 선을 뽑아서 결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의 전류를 흐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선을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쭉 나가보면 여기 주전원선이 있죠. TB1입니다. TB1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L1, L2, L3 삼선식의 AC 220V의 주전원선이 될 거예요. 색은 갈흑회, 녹황, 여기는 이제 보호도체가 되겠죠. 접지선입니다. 4개의 단자의 주전원선으로 사용된다. 그게 TB1이다. 범례를 보더라도 TB1은 전원이고요. 단자대는 4핀짜리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전원 케이블 4가닥이 선이 이렇게 결선이 될 거고요. 단자대 쪽으로도 4가닥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주전원선은 이 제어함에서 이 치수선을 봤을 때 센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쭉 빠졌을 때 단자대와 결선하기 가장 용이한 게 이 단자대의 센터가 되겠죠. 20핀 단자대, 10핀, 10핀 단자대의 센터는 9번, 10번, 11번, 12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전선에 해당되는 단자대 번호를 할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여기 기구들이 있네요. 옐로 램프 부조입니다. 옐로 램프 부조는 회로도상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예, 같은 방식이죠. 한 가닥씩은 선을 빠지고요. 또 나머지 두 단자는 서로 공통선으로 묶여서 선으로 결선이 된다. 공통선으로 묶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번까지 있고요. 한 칸 띄우고 14, 15, 16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단자 번호를 매겼고요. 상부는 이렇게 매겼습니다. 하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하부는 보면 TB3, TB4, TB2가 있네요. TB2와 TB3는 전동기 쪽 단자대가 되겠죠. 전동기 쪽 4개의 보호도치까지 포함해서 4가닥의 선이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의 선들이 결선이 됩니다. TB3도 마찬가지고요. TB3와 TB2는 전동기 쪽 단자대다. 우리 법례를 보더라도 4핀짜리 단자대의 전동기 쪽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가닥이 되겠죠. 아래쪽은 B라고 임의의 식별을 잘 쓰고요. 그 다음 1, 2, 3, 4가 될 거고 이쪽도 4가닥이겠죠. 순서상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배관 자체의 위치가 여기가 첫 번째 단자대에 위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위치한 단자대가 두 번째 위치한 배관이 그 다음 단자 번호를 배정받아서 결선하는 게 결선 시에 선이 꼬이지 않고 순서대로 결선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서 TB4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TB4는 프로레스 스위치 단자대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TB4에 해당되는 건 여기 있네요. FLS, 프로트리스 스위치는 수위 감지 센서예요. 이 센서의 단자대는 총 3가닥의 선이 인입되고요. 근데 단자대는 아까 4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핀은 비워둡니다. 그래서 3가닥 선을 넘버링 해주면 4번까지 했으니까 한 칸 띄우고 6, 7, 8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단자대는 TB2죠. 아까 전동기 쪽 단자대라 그랬습니다. 자, 10핀 10핀 쓰니까 두 번째 단자대 첫 단자가 11번부터죠. 그래서 11번부터 매겨줍니다. 11, 12, 13, 14번으로 매겨주고요. 그 다음 PB0와 PB1은 회로도상에 찾아봅니다. 여기 있네요. PB0, PB1 한 가닥 선, 그리고 공통선에서 한 가닥이 빠지고요. 또 한 가닥, 총 3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향하겠죠. 그래서 14번까지 했죠. 16, 17, 18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와 제어함 내부에 있는 기구 간의 결선을 위한 단자대 번호를 배관 및 기구 배치도 상에서 매겨봤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회로도 상에서 핀 번호와 함께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는 이 퓨즈를 기점으로 해서 앞쪽 부분이 주 회로도가 될 거고요. 이 뒤쪽 부분이 보조 회로, 제어 회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 회로부터 먼저 넘버링을 해보면, 자, TB1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TB1은 아까 여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단자대 번호 상부니까 A가 될 거고요. 그래서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이렇게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이는 문자가 MC10이라는 문자가 보이죠.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따로 핀 번호가 없어요. 순서대로 1차 측, 위쪽이 1차 측입니다. 1차 측과 왼쪽부터 차례로 회로도를 보고 선을 결선해주면 됩니다. 2차 측도 마찬가지고요. 따로 핀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EOCR입니다. 자,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요 기호와 동일한 기호가 여기 보이시죠? 자, 기호와 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에 맞는 핀 번호를 하나씩 하나씩 매겨주면 위쪽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측은 7번, 8번, 9번으로 이렇게 핀 번호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OCR 다음은 MC1, 2가 되겠죠. 요 기호를 시험장에 가면 제공될 내부 결선도를 보고 찾아줍니다. 여기 있네요. MC는 마그네틱 컨택터의 약자예요. 전자접촉기입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에 해당되는 번호가 1, 2, 3번이고요. 아래쪽 2차 측은 7, 8, 9번으로
여기 있는 내부 결선도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회로도상에 기입해 주면 됩니다. 한 대의 MC와 두 대의 MC가 이 회로도에 사용됐네요. 그래서 똑같이 번호는 매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 MC에도 같은 번호로 매겨주고요. 이 내부 결선도와 이 핀 번호는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자접촉기라도 다 동일하게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이는 기구가 TB23가 되겠네요. TB23는 제어함 외부의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게 되면 TB23입니다. TB2는 11, 12, 13, 14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이죠. B쪽에 11, 12, 13, 14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요. 그 다음 TB3는 1, 2, 3, 4입니다. 1, 2, 3, 4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면 됩니다. 주회로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버링을 다 맞췄고요. 주회로도의 결선 방식은 모든 문제들이 시험 문제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면 계속 그 패턴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퓨즈입니다. 퓨즈 부분은 MCB와 마찬가지로 따로 핀 번호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퓨즈의 요 1차 측 처음 전선을 인입하는 요 부분은 주회로선의 갈색과 회색이 요 회로도에 명기된 것처럼 갈색, 회색이 결선돼야 되고요. 2차 측 부분은 따로 표기가 안 됐지만 황색선입니다. 황색 보조 회로선, 황색선 1.5 스퀘어짜리 선을 인입해준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회로도상은 이렇게 눕혀져 있지만 실제 우리가 기구 배치도상에서는 퓨즈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해당되는 퓨즈, 갈색 선과 결선되는 퓨즈 같은 경우는 왼쪽이고요. 그리고 회색 선과 결선되고 아래쪽 퓨즈는 오른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도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어회로 보조회로 쪽에 넘버링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회로 보조회로 쪽은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문자와 기호들은 그 기구의 전원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원부가 될 거고 그 기구의 스위치들은 그 전원부 위쪽 부분에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 할 때는 이렇게 전원부에 있는 기구를 먼저 마킹하고 그 기구에 해당되는 스위치 부분들을 같이 마킹해줘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내부 결선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EOC에 해당되는 전원부부터 찾아봅니다.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번, 12번입니다. 그래서 6번, 12번으로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보면 넘버링을 최단거리로 하는 넘버링 방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번호를 바꿔줄 수 있는 번호는 바꿔줘서 작업 시에 결선을 최단거리로 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전선의 사용량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혹은 또 제어함이라고 해서 각 장마다 제어함 결선 작업들을 강의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때그때 결선에 용이하도록 번호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이 번호의 위치 순서를 바꿔줌으로써 작업하는데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 12번, 12번, 6번 가능하고요. 이 스위치 부분은 이 기호에서 봤을 때 동일한 모양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단자라고 하는데 이 단자에 이 선이 붙어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끊어짐 없이.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을 비접점이라고 합니다. 이 스위치가 동작하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흐르던 전류가 끊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된다. 그래서 비접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단자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접점을 우리가 이제 A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 스위치가 동작한다는 것은 붙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붙음과 동시에 이렇게 흘러감으로써 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르바이트 접점이 된다. 그래서 EOCR은 이렇게 B 접점과 A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 가운데 선에 의해서 4번과 10번이 B 접점을 이루고요. 또 5번과 전류를 따라 이렇게 흘러가 보면 이 가운데 선으로 흘러가서 또 10번과도 또 A 접점을 흘러요. 그래서 이 10번을 공통 단자,
요걸 이제 공통선이라고 하는데요. 회로도상에 보더라도 요 단자와 요 단자 간에 서로 막힘없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요게 곧 요 선이 될 겁니다. 예, 요 선이 요 공통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통 단자인 10번을 이렇게 넘버링 해주면 되고요. 10번과 B접점을 이루는 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으로 넘버링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 단자니까 10번이죠. 10번과 A 접점을 이루는 거는 5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ERCR 쪽의 넘버링은 마치게 됩니다. 요 순서는 바꾸면 안 됩니다. 공통으로 10번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4번, 10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FR이죠. 자, 형광펜을 들고 FR에 마킹을 해주고요. 그 스위치들도 같이 이렇게 마킹을 해줍니다. FR은 플리커 릴레이의 약자예요. 그래서 플리커 릴레이 부분의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AC 220V라고 되어 있죠. 이게 FR의 전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7번, 7번, 2번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 옐로 램프와 부조, 스위치 좀 맞아 마킹하고 갈게요. FR 쪽에 여기 B 접점과 A 접점이 있죠. 공통이 8번입니다. 그러면 요 단자와 요 단자 간에 지금 선이 이렇게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8번이고요. 그 다음 이 공통점과 A 접점으로 떨어져 있는 게 6번, 또 공통점과 B 접점으로 떨어져 있는 게 5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6번과 5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옐로 램프 부조죠. 얘는 제어함 외부에 있는 따로 핀 번호가 없는 기구입니다. 이때는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고 옐로 램프와 부조 부분에 우리가 14, 15, 16으로 단자대 번호를 매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A가 되겠죠. A의 한쪽 단자는 단자대 14번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A의 15번으로 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조 쪽은 A의 16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이 될 겁니다. 이 차이를 알겠죠? 기구 내부의 핀 번호를 매기는 넘버링, 그리고 기구 자체에 핀 번호는 없고 그게 외부에 제어함 외부에 있어서 단자대 번호를 매기는 넘버링,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MC1입니다. MC1 부분 마킹하고요. 이 스위치가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해줘야 돼요. 자, MC1 부분 요 두 개가 다죠. 그래서 전자접촉기의 전원 부분은 6번, 12번입니다. 그래서 6번, 12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 A 접점이죠. 단자의 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4번, 10번이 될 거고요. 이렇게 MC 쪽에 넘버링은 했고, 그 다음 보이는 게 FLS죠. Float Release Switch입니다. 수위 감지 센서가 될 거고요. 수위 감지 센서의 스위치 부분 여기 FLS라고 되어 있죠. 두 개의 넘버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프로토리 스위치의 전원부는 여기 AC 220V라고 5번과 6번으로 내부 결선도상에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5번, 6번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부분은 A 접점이죠.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4번, 3번에도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FLS는 조금 특이한 게 이게 센서다 보니까 이 센서에 해당되는 센서 단자대가 있습니다. 여기 E1, E2, E3가 있죠. E1은 7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FLS의 핀 번호인 7번과 E1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8번은 E2죠. 8번. 그리고 1번은 E3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TV4는 제어함 외부에 있는 센서부에 해당되는 단자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V4는 6, 7, 8번으로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하부 쪽에 있으니까 B에 6, 7, 8번으로 자,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릴레이가 되겠죠. 릴레이 부분 마킹을 하고요. 릴레이 쪽은 2번, 7번이 되겠죠. 전원부는 2번, 7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A 접점은 3번, 1번이 될 거예요. 1번, 3번, 3번, 1번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부분 여기 있네요. 타이머 부분. 잠깐만요. 여기 릴레이를 하나 더 놓쳤네요.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놓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킹을 꼭 해줘야 돼요. 자, 여기 1번, 3번 썼으니까 자, 8핀 릴레이 같은 경우는 접점부가 두 개 타입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8번과 6번, 5번이
또 하나의 접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1번, 3번 A 접점을 썼으니까 이쪽은 또 못 써요. 예, 한 번 쓴 건 다시 못 씁니다. 그래서 8번, 6번으로 6번, 8번 혹은 8번, 6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럼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전원부는 2번, 7번이네요. 2번, 7번.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모양의 기호죠. 다른 기호들은 그냥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표식이 있습니다. 얘는 내가 세팅한 시간 이후에 이 접점이 붙거나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여기도 같이 표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8번과 6번을 순서 상관없이 넘버링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MC2가 또 나왔네요. MC1, 2는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MC2와 각계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MC죠. 두 대의 전자접촉기가 사용됐다. 그래서 같은 기호니까 같은 번호를 매겨주면 되겠죠. 10번, 4번, 4번, 10번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 번호는 다 매겼고요. 이제 제어함 외부에 있는 외부 기구들의 단자대 번호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5, 6, 7, 8이죠. 8은 아니었고요. 5, 6, 7이 되겠죠. 5, 6, 7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A죠. A에 5번이 될 거고 6번, 7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스레드 스위치입니다. A에 1, 2, 3으로 매겼죠. 그래서 A에 공통은 1, 그리고 2, 3 이렇게 매기면 되고요. 푸시 버튼은 16, 17, 18로 매겼죠. 이건 B가 됩니다. 그래서 B에 16, 17, 18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넘버링은 이렇게 해봤는데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해요. 자, 지금 넘버링은 두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와 제어함 내부에 있는 기구 간의 결선을 위해서 단자대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그리고 제어함 내부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핀 번호가 있는 기구들은 기구 내부 결선도를 보고 핀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이렇게 넘버링은 두 타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두 타입을 가지고 결선을 하느냐, 조금 회로상의 넘버링 한 걸 가지고 조금 한 번 더 이해를 좀 해보면, 지금 여기 보면 A의 5, 6, 7 이건 이제 제어함 외부에 있는 단자대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MC1, 2의 기구 내부의 핀 번호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회로상에 지금 MC1이라는 요 단자 10번으로 할당됐네요. 요 번호와 레드램프의 한 단자 간에 서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MC1은 지금 이 기구 배치도 상에서 이 제어함 내부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어함 내부에 MC1이라는 게 이렇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MC1이. 그리고 회로상에 결선되어 있는 레드램프는 지금 이 제어함 외부에 이렇게 배치하게 돼 있어요. 회로상에는 이 두 개가 서로 연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EOCR의 한 단자하고 또 레드램프의 한 단자 간에 회로도처럼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을 연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회로도는 그 단자 간에 바로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실제 구현할 때도 그냥 이 단자와 이 단자를 이렇게 연결하면 회로도와 동일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레드램프의 한 단자를 가지고 관을 통해서 제어함 내부에 있는 단자대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쉽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단자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핀 단자대. 그죠? 20핀 단자대 중에 이렇게 5번에 해당되는, 5번째 해당되는 단자대에다가 우리가 레드램프를 이렇게 결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MC1의 10번 같은 경우는 여기 레드램프의 한 단자와 연결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단자대 쪽에 있는 A5번에 이렇게 결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단자대 보면 위에 핀 하나, 아래쪽 핀 하나가 있거든요. 얘를 뜯어보면 내부의 철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자대 쪽에 결선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레드램프의 한 단자와 MC1의 한 단자가 서로 전류가 통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로도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 A5라는 단자대 번호를 매겨줌으로써 레드램프의 임의의 단자 하나와 A5번과 연결하고 MC1의 10번 핀과 또 A5번에 연결해 줌으로써
외부에 있는 기구와 내부에 있는 기구를 회로도와 같이 동일하게 결선 작업을 쉽게 해서 전류를 통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 A5가 그런 의미의 단자대 번호와 핀 번호가 될 겁니다.